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2.5%의 사람들이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에서 도시가 개발되는 라인을 찾고 인구가 이동되는 지표들을 관찰하고 개발되는 도시의 도시개발계획 사항을 이해하며 인구의 이동과 차량의 이동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눈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리 분석, 입지 분석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실력과 토지를 성령 수술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토지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2.5%의 디벨로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출발선상에서부터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사람들이 생애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질 때 부자가 탄생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질 타고난 운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과연 이런 시대가 언제쯤 올까 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했는데, 그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3의 물결을 이겨낸 사람들은 오늘날 거대한 신흥 부자들이 되었고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운명도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막지는 못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1998년에 창업을 했고 새롭게 시작된 시대적 물결을 타고난 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의 알리바바가 창업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1998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창업을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창업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98년 닷컴 버블의 붕괴로 대다수 기업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기지 못한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입니다. 필름 분야에서 세계 1등 회사가 디지털로 변하는 시대적 물결을 읽지 못해 결국 커다란 공룡 기업인 코닥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LG전자 역시 투지폰에서 삼성과 순위 다툼을 할 정도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기지 못해 휴대폰 사업을 접어야 했고, 핀란드의 노키아도 휴대폰 사업으로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까지 했지만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거스리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겨버린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 1등에서 10등까지 성장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알리바바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가 지금처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안정적인 툴이 있는 사업 환경 속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은 그 시대에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사치처럼 되어버린 IT 버블, 닷컴 버블 붕괴가 현실로 이어졌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도산에 공포를 경험했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게 했고, 국가가 흔들리는 시대였지만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긴 기업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새로운 시대적 물결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시기에 부자가 탄생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시대를 바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2.5%가 받아들이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을 만들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기술을 수용합니다. 13.5%는 2.5%가 만들어가는 것을 수용하고 시대적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2.5%의 말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13.5%가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시대적 물결을 이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상품에 동조하는 33%가 사용자가 되고, 나머지 34%는 검증이 되고 완성된 시스템이 되어야 결국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고, 16%는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시대 역행자입니다.
스마트폰이 현실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투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6%에 해당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세계적인 부자는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바꿀 수 있는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개발한 2.5%와 13.5%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이기려면 2.5%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하며 시대적 물결과 함께 운이 따라야 마윈 같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의 시대의 물결을 읽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시작될 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나왔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적 물결이 바뀌는 부자가 될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NFT나 메타버스가 도래하지만 거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NFT에서 800억짜리 미술품이 실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품이지만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가상세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기업인 테라, 루나 같은 가상자산도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블이 꺼져야 진짜가 보이고 세계적인 기술의 진보로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는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998년에 닷컴 열풍이 불 때 www.com이라는 도메인만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씩 투자하는 시대가 있었고 닷컴의 거품이 꺼질 때 많은 사람들의 희망마저 사라졌지만 결국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우뚝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가 오려면 상품화된 기술적 돌파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메타버스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나와야 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애플이 그렇게 만들었고 구글이 그렇게 만들었고 테슬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2G 퓨처폰 사용 방식에서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겨버린 사건,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등장입니다. 스마트폰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통신과 인터넷이 연결되고 미디어와 방송이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시대를 이겨버린 상품으로 출시되어 대중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품이 되었듯이 비트코인도 NFT도 메타버스도 웹 3.0도 결국 시대적 물결을 이기는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그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시대의 물결을 주도하는 구글과 같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수많은 거품들이 있을 것이며 그 거품들이 꺼져야 진정한 시대를 이기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확실한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거품이 꺼져야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고 파도가 쳤다가 사라져야 모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대를 이기는 2.5%에 도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2.5%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동조하고 기회를 엿보는 13.5%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적 물결을 주도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사용하는 33%의 유저가 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대적 역행자가 되어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인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16%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2.5%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2.5%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투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2.5%의 특별한 시스템과 어느 순간 쏟아지는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배우고 익혀서 비즈니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13.5% 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애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질 때 부자가 탄생됩니다.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지는 주기는 아주 짧습니다. IT 시대에는 10년 정도에 바뀌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주기가 더욱 빨라져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주기는 더욱 빨라졌고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질 때 필요하고 요구되는 기술력과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 필요에 맞는 노력과 공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시대의 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2.5%의 사람들이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에서 도시가 개발되는 라인을 찾고
인구가 이동되는 지표들을 관찰하고 개발되는 도시의 도시개발계획 사항을 이해하며 인구의 이동과 차량의 이동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눈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리 분석, 입지 분석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실력과 토지를 성령 수술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토지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2.5%의 디벨로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출발선상에서부터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공자라고 점 찍어 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토지 투자라는 시장에서 부자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이런 사실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 속에 경악했습니다. 신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어릴 때부터 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지나간 어려움들이 토양이 되어 지금의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자양제가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남의 이야기가 되고, 이런 사실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이야기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